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경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지요. 손을 뻗어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젖혔습니다. 11월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후,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50 중반을 넘기자 몸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허리가, 손목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방을 나서자 좁은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3층 단칸방.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 싱크대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성북구 장위동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주름이, 기미가, 푸석한 피부가 현실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은 전세 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이었지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한경자 세탁소.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언제 갈아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또 미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락스 냄새였습니다. 세제 냄새,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남의 옷에서 풍기는 온갖 생활의 흔적들. 땀 냄새, 담배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째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습니다. 어제 맡긴 옷들이 건조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12벌, 블라우스 5벌, 정장 바지 3벌. 하나하나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얼룩이 안 빠졌네. 중얼거리며 다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한 번 더 돌려야 했습니다. 손님이 불평하면 안 됐으니까요. 다리미를 켰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와이셔츠를 펼쳤습니다. 깃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그시 눌렀습니다. 욱신. 손목이 아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도 문제였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참을만해. 혼잣말을 하며 계속 다림질을 했습니다. 와이셔츠 한 벌을 마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12벌이면 1시간이었습니다. 손목은 점점 더 욱신거렸습니다. 7시가 되자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몇몇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맡긴 거 됐어요. 네, 잠깐만요. 경자는 옷을 찾아 비닐에 씌웠습니다.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이게 경자의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세탁하고 다리고 접고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또 세탁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자는 이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경자는 컵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덮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벽을 올려다 봤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눈빛, 밝은 미소.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 이선우 강사님과 함께. 경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작게 속삭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이선우는 요즘 방송에 나왔습니다.
케이블 채널의 경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재테크 노하우, 월급쟁이 재무 설계 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송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이모, 아들 방송 봤어요. 진짜 똑똑하더라. 선우 씨 요새 잘 나가던데요. 강의료 많이 받죠? 이모는 복 받으셨어요. 아들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경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걔가 알아서 컸어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키웠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세탁소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경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돈을 모아 작은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아들 선우가 태어났습니다. 처사이었습니다. 예쁘장한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이 녀석 목소리 좋다. 나중에 가수 될 거야. 남편이 농담을 했습니다. 경자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아이는 분유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경자는 세탁소를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는 업고 안고 바구니에 눕혀놓고 일했습니다. 선우는 락스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선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경자는 다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선우는 스스로 했습니다. 학교 준비도 숙제도 밥도. 경자가 일하는 동안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선우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경자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우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학원도 안 다녔는데 말입니다. 이 녀석 머리가 좋아.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경자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도 했습니다. 혼자 해결했습니다. 졸업 후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뒤 독립해서 재테크 강사가 됐습니다.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경자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어. 혼자 생각했습니다. 락스 냄새 나는 세탁소에서 내 손으로 컵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익숙했습니다. 통증도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경자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경자씨. 옆집 슈퍼주인 박순자였습니다. 또래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씨 웬일이야? 아, 그게. 순자는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경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우의 요즘 어때? 선우, 잘 지내지? 왜? 아니, 그냥 요새 방송에서 안 보이던데. 바빠서 그런가 보지. 강의도 많고. 경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나 가볼게. 그래. 순자가 나갔습니다. 경자는 문을 닫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3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선우와의 대화창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바빠서 전화 못해서 미안해요. 경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요새 방송에서 안 보이던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선우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장위동 골목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였습니다. 경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서서히. 사흘 뒤 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경자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합정역 카페로 올 수 있어요. 합정? 거긴 왜? 제가 거기 있어요. 이 시에 올 수 있죠? 경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주소 보내. 메시지를 보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래된 거였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세탁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합정역까지는 환승을 2번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 치이며 전철을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참았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합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련된 카페들, 젊은 사람들, 예쁜 간판들. 장위동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선우가 보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통유리로 된 카페였습니다. 빈스 커피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우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선우야. 경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경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괜찮아. 물만. 에이, 커피 한잔 하세요. 선우가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잠시 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고맙다. 경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똑같지. 그냥 일하고.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 경자는 웃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 있니? 네.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보세요. 경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프로필이었습니다. 한경자, 1970년생 부동산 임대업. 경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상견례 때 쓸 거예요. 상견례요? 네.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요. 경자는 놀랐습니다. 선우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요. 바빠서. 선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자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당황스러웠습니다. 세탁소 운영은 취미활동 마포구 건물 2채 소유. 오피스텔 3채 임대 중 연 임대 수익 1억 2천만 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경자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상견례 때요? 세탁소는 취미로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업 하신다고. 경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포장이에요. 포장? 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다들 부풀려서 말해요. 난 그런 거 못해. 경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우는 조바심이 났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왜 이래야 하는데? 여자친구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면 어때?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그게 안 돼요. 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선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소리야? 결혼 못하면 전 끝이에요. 선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 있니? 있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일이에요, 엄마. 경자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선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 건이 잘못됐어요. 투자? 네. 제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상장 예정인 회사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다고. 경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매라고 해요.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싸게 사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걸로 수익을 낸다고 투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요. 경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받았는데? 12억이요. 뭐? 경자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12억을 어떻게? 제 유튜브 구독자들, 강의 들은 사람들, 다들 저를 믿고 투자했어요. 선우는 떨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사기였어요.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돈만 받아먹고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돈은 날아갔어요. 경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우야, 그럼 너 사기꾼 되는 거예요. 며칠 안에 고소당할 거예요. 선우는 울먹였습니다. 제 인생 끝이에요, 엄마. 경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그분한테 도움 받으려고요. 도움? 합의를 도와주신대요. 투자자들이랑. 제가 돈만 갚으면. 돈은 어디서? 여자친구 집안에서 빌려주신대요. 결혼하면. 경자는 이해했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인 척해야 한다는 거지. 네.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난 거짓말 못해, 선우야. 엄마. 세탁소 하는 게 창피해. 내가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야 해? 제 인생이 달렸어요. 선우는 경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저 감옥 가요. 이대로면. 경자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성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알았어. 경자는 작게 말했습니다. 해줄게.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상견례 때 그렇게 말할게. 고마워요, 엄마. 선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멍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마저 낯설었습니다.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와이셔츠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림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틀 뒤 선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투자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했어요. 빨리 합의해야 해요. 얼마나? 5억은 있어야 해요. 일단. 경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을 어디서? 엄마, 세탁소 건물 파세요. 뭐? 금매로 내놓으면 5억은 나올 거예요. 경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야, 그건. 엄마, 제발이에요. 저 감옥 가면 엄마도 끝이에요. 세탁소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문나면 장사 못해요. 경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볼게. 빨리요. 시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자는 세탁소를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지킨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선우를 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건물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안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액을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잘 해결해. 네. 선우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세탁소를 비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은 물레동이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어둡고 습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경자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맸습니다. 식당, 마트, 청소.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구인 광고를 보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 때밀이 구함. 나이 무관. 경력 무관. 경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내일 나오세요. 면접도 없었습니다. 바로 채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금강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이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왔어요. 일은 간단해요. 때 밀어주고 손님 응대하고. 네. 하루 8시간 주 6일. 월급은 180이에요. 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두웠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에서 때밀이로 30년을 일군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경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때밀이었습니다. 목욕탕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습기가 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경자씨 왔어요.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네. 경자는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몸빼바지, 고무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때밀이 도구를 챙겼습니다. 이태리 타월, 비누 때밀이 장갑.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경자씨, 먼저 청소부터 해요. 네.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타일 사이에 낀 때를 솔로 문질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8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때 밀어주세요. 네, 누우세요. 경자는 손님을 눕혔습니다. 비누를 풀었습니다. 거품을 냈습니다. 때밀이 장갑을 끼고 등을 문질렀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손님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질렀습니다. 한 사람을 마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김 때문인지 노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분, 또 다른 손님이 누웠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비누, 거품, 문지르기. 손목, 무릎,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싸온 거였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간단했습니다. 동료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경자씨 어때요? 힘들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익숙해지면 나아져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경자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젊은 애들 피부 좋더라. 부러워. 미선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를 잘하나 봐요. 관리도 관리지만 돈이지 뭐.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SNS 보면 놀라.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경자는 무심코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만요. 응? 화면 좀 보여주세요. 미선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경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색 BMW. 문에 기대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캡션이 있었습니다. 세차 영접. 위기는 기회다. 경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놓인 테이블, 와인 잔을 든 선우. 성공은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또 넘겼습니다. 골프장이었습니다. 골프채를 든 선우. 잔디가 푸르렀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자씨, 괜찮아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경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억을 줬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그런데 아들은 외제차를 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경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위기는 내 기회였구나. 입맛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경자씨, 밥 안 먹어요? 배불러요. 그래요? 그럼 쉬다가 나와요. 미선이 나갔습니다. 경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선우와의 대화창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잘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자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물어봐야 뭐하나 생각했습니다. 변명만 듣겠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비누, 거품, 문지르기 반복했습니다. 손목이 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이모, 좀 더 세게 밀어주세요. 네.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네. 경자는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무릎도 주물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선우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오늘은 카페였습니다. 내일은 또 뭘까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우님 진짜 멋져요. 부럽습니다. 저도 재테크 배우고 싶어요. 위기를 기회로. 역시 선우님. 경자는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끄지 못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아들의 웃는 얼굴을. 내 돈으로 웃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자책했습니다.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하면 갚겠지.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습관 같았습니다. 30년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더 끊기 어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욕탕 일은 여전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이모,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경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경자씨, 아들 있어요? 네. 뭐해요? 일. 해요. 무슨 일? 경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냥 사업. 와, 대단하네. 아들 잘 됐네요. 미선은 부러워했습니다.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에이, 겸손은. 아들 잘 되면 엄마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상견례예요. 문자였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압구정 레스토랑. 주소 보낼게요.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부동산 임대업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부탁드려요, 엄마. 경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견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리.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 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경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안 가면 선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친구와 헤어질까요? 결혼 못할까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갚을까요? 경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되뇌었습니다. 세탁소는 취미.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취미라니. 상견례 전날이었습니다. 경자는 목욕탕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옷을 찾았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하나, 검은 바지 하나.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나. 자문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자는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우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갈 수 없다고? 거짓말 못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다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일.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거짓과 진실이 부딪힐 것입니다. 경자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니면 거짓 속에 묻힐. 경자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와봐야 알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어둠 속에서 경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그 얼룩이 마치 지도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지도. 경자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경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압구정역까지 갔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깔끔한 거리, 명품 매장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제일 깔끔한 셔츠였지만 빛이 바랬습니다. 바지도 낡았습니다. 여기 어울리지 않네.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도산대로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경자는 그들과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미라 틀리에 세련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외관이었습니다.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원목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따뜻했습니다. 수족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이선우.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창가였습니다. 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선우가 일어났습니다. 경자에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응. 경자는 앉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늦으신데요. 곧 오실 거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포크, 나이프, 냅킨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물잔도 반짝였습니다. 비싸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 네. 물을 따라줬습니다. 경자는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경자도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입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자는 악수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김동훈입니다. 남자도 악수했습니다. 악력이 강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왔습니다. 메뉴를 건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코스로 주세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정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경자는 대답했습니다. 선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재테크 강사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습니다. 선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자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부동산 임대업 하신다고 들었어요. 경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디에 건물 갖고 계세요? 마포요. 선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경자를 보며 눈빛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라는 신호였습니다. 마포요? 좋은 지역이죠. 요즘 재개발로 핫하던데. 미라가 말했습니다. 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이 몇 층이에요? 3층이요. 선우가 또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해드려야죠. 선우는 멈칫했습니다. 미라는 경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3층이면 근생이세요? 네.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층은 뭐 하세요? 세탁소.
아,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시는구나. 취미라고 들었는데 좋으시겠어요. 미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포면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네.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용적률요? 재개발되면 중요하잖아요. 그건 경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우 씨, 잠깐만요. 미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는 다시 경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비구역 지정됐나요? 모르겠어요. 경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모르세요? 본인 건물인데. 저는. 경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실무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셔서. 그래요? 그럼 오피스텔은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부동산 좀 해요. 궁금한 게 많나 봐요. 아, 그러시구나. 선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경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연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경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구나. 경자는 깨달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누군가 경자의 정강이를 찾습니다. 선우였습니다. 계속하세요라는 신호였습니다. 경자는 선우를 봤습니다. 아들은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다시 미라를 봤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없어요. 네. 미라가 물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어요.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평생 남의 옷만 빨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이었어요. 30년 동안. 미라와 동우는 경자를 봤습니다. 그 세제 냄새 나는 돈으로 아들 키웠어요. 경자는 선우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 팔았어요. 5억에. 엄마, 그만. 선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 전부 아들한테 줬어요. 빚 갚으라고. 엄마.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경자는 선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더는 없어요. 난 이제 목욕탕에서 때밀이에요.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라는 차분했습니다. 동훈이 선우를 봤습니다. 선우 씨, 설명 좀 해주시죠.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거짓말로요? 네. 동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을 믿었어요. 투자 사기 사건도 합의해주겠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까지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훈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지은아, 가자.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경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미안해요. 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무슨? 그냥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세탁소 30년 하셨으면 대단하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경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미라 대표 미라 부동산 컨설팅.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미라는 가족과 함께 나갔습니다. 테이블에는 경자와 선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 왜 그러셨어요? 경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 사실대로요? 제 인생 망치고 싶으셨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망쳤어. 엄마 때문이에요.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요. 가난하게, 남 눈치 보면서 비참하게. 경자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 사람들 돈 받아먹고. 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게 성공이니? 경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야.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넌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 마음을 더럽혔어. 그게 내가 원한 성공이니?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일어났습니다. 난 간다. 엄마. 혼자 계산해. 경자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선우가 불렀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손에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정미라 대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경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경자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목욕탕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담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선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경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목욕탕 일을 마치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 그런 차가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차 옆을 지나가려는데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한경자 여사님. 경자는 멈춰 섰습니다. 차 안을 봤습니다. 정미라였습니다. 네. 경자는 놀랐습니다. 저예요. 기억하시죠? 아, 네. 잠깐 시간 되세요?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여기서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멀지 않아요.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경자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가죽 시트였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20분쯤 달렸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도착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습니다. 5층짜리 상가였습니다. 미라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상 몇 개, 컴퓨터, 서류 캐비닛.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해. 미라는 경자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경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경자는 긴장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안이요? 네. 미라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사님, 혹시 홈케어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홈케어요? 집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거요.
요즘 수요가 많아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프리미엄으로요. 프리미엄이요? 네. 단순 청소가 아니라 집 전체를 케어하는 거죠. 정리, 청소, 정돈, 컨설팅까지. 경자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요. 집을 제대로 관리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사님이 그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경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요? 네. 전 그냥 세탁소하고 때밀이 했는데요. 그게 강점이에요. 미라는 진지했습니다. 세탁소 30년이면 섬유 다루는 거 전문가시잖아요. 때밀이는 물때, 타일, 욕실 관리 경험이에요. 경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이 더러워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지러워서 부르는 거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걸 정리해 주려면 손재주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을 읽어야 해요. 경자는 미라를 봤습니다. 여사님 손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상견례 때 봤어요. 솔직하시고 꾸밈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필요해요. 경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전 배운 적도 없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같이 다니면서요. 급여는요? 목욕탕보다 훨씬 많아요. 한 건당 받으니까 일한 만큼 벌어요. 경자는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만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라는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경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사흘 뒤 경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미라 대표님. 아, 여사님. 결정하셨어요? 해볼게요.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미라는 경자에게 정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옥개는 법, 서랍 정리법, 냉장고 관리법. 중요한 건 손님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자주 쓰는지, 어디에 두는 게 편한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경자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현장에 나갔습니다. 개포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넓었습니다. 40평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컨설팅에서 나왔습니다. 미라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부터 시작할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경자는 장갑을 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반찬, 상한 야채, 유통기한 지난 소스들. 하나씩 꺼내볼게요. 경자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꺼냈습니다.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보관할 것.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아, 그건 몇 달 전인가? 주인이 말했습니다. 버려도 될까요? 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닦았습니다. 선반을 빼서 세척했습니다. 수전도 닦았습니다. 물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때밀이 경험으로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와, 깨끗하네요.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경자는 뿌듯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솔로 문질렀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헹궜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셨나 봐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손길이 다르네요. 꼼꼼하세요. 경자는 웃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볼게요. 경자는 옷을 꺼냈습니다. 접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이 옷은 언제 입으셨어요? 그건 한 10년 됐나? 버리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놔둬요. 추억이 있어서.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따로 보관할게요.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단추가 나왔습니다. 낡은 단추였습니다. 이것도 보관하시겠어요? 아, 그거. 주인은 단추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달아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구나. 경자는 조심스럽게 단추를 닦았습니다.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함께 보관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정돈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주인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와, 감탄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웃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사님. 그런가요? 네. 손님이 눈물 글썽이는 거 보셨죠? 그게 진짜예요. 경자는 웃었습니다. 물건만 정리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정리한 거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일정 내일 보내드릴게요. 경자는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다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도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누군가의 마음을 정리해줬습니다. 내 손의 가치. 처음 생각해봤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의 삶을 정돈합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경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홈케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4건, 많을 때는 5건을 했습니다. 수입도 늘었습니다. 목욕탕 때밀이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햇빛이 들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방을 채웠습니다. 경자는 그게 좋았습니다. 일하러 나갈 때 흰면 셔츠를 입었습니다. 미라가 준비해준 작업복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여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활기차 보여요. 경자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요. 맞아요. 고객들 반응도 좋고요. 미라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에요. 경자는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손님이 계속 늘고 있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경자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선우였습니다. 경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우야? 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구속됐어요. 경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 투자 사기건이 추가로 터졌어요. 검찰에서 구속했어요. 경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지금 어디야? 교도소요. 서울구치소.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합의금이 더 필요해요. 경자는 예상했습니다. 얼마? 3억이요.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없어. 엄마, 정말 없어. 지난번에 다 줬잖아. 그럼 어떡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우야. 네. 이젠 각자 자기 이름의 청구서를 내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도와주셔야. 안 돼. 경자는 단호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내 빚을 대신 못 갚아. 엄마, 넌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 저 혼자 어떡해.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받고 형 살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선우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야. 가르침이요? 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넌 내 인생 살아.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자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홈케어 일은 계속 늘었습니다.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경자 씨 아니면 안 돼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경자는 감사했습니다. 미라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경자는 선임 매니저가 됐습니다. 신입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손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경자는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물건만 정리하면 안 돼요.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을 봐야 해요. 네, 선배님.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때는 남이 밀어줘도 인생의 때는 본인이 밀어야 한다는 거. 신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선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경자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고요. 형은 3년 받았어요. 합의는 제가 직접 했어요. 변호사 선임비는 제가 일해서 갚을 거예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우 올림. 경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2년 뒤 선우가 출소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나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도 일 구했어요. 물류창고요. 그래, 잘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밥 챙겨 먹고 나쁜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경자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맹목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와 책임 위에 서는 거였습니다. 거리는 사랑의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자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광진구 아파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경자 매니저님이시죠? 네, 맞아요. 경자는 웃었습니다. 한경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선우 엄마가 아닌 한경자로 불렸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빛도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걷었습니다. 코를 갖다 댔습니다.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락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세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햇빛 냄새였습니다. 경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도 햇빛이 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푸르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자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걷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도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손으로 자신의 삶도 정리했습니다. 가치 있는 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여 받았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밥 사 먹었어요. 뿌듯하네요. 경자는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경자는 알았습니다. 락스 냄새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햇빛 냄새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거라는 것을,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는 것을. 경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집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더 정리될 것입니다. 그게 경자의 삶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으니까요. 내일도 잘 살 거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경자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햇빛 냄새에 가득한